2017년 영화 너의 이름은이 개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가슴 벅찬 감동과 소소한 행복을 느꼈을 것입니다. 물론 쉽게 이해되는 소재와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평범한 두 남녀가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와 그림,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영상은 매 순간 영화를 보는 내내 우리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였습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들의 감성에 뜨거운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것처럼 이 영화는 재해로부터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한 가슴 따뜻한 추모가 담겨 있습니다. 감독은 2011년 일본 대지진을 보고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했고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도 많은 것들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토모리 발 발전소가 폭파되었을 때 주민들에게 집에서 지시를 기다리라는 방송은 세월호 참사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통하여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토록 여운이 남는 이야기를 그려낼 수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이름은의 이야기는 도시와 시골의 평범한 두 남녀가 서로 몸이 뒤바뀌면서부터 시작됩니다. 타키와 미차가 영화 초반 보여주는 귀여운 신랑이는 관객들의 얼굴에 절로 미소를 띠게 합니다. 어른들에게는 반가운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두근거리는 설레임을 안겨줍니다. 영화는 미차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타키의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미치아는 과거 재해로 인하여 희생당한 사람들의 모습이며 타키는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독은 서로 맞닿을 것 같지 않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점차적으로 교차시키며 영화의 서사를 풀어나갑니다. 영화는 3년 전 티아마트의 성충돌 직전의 모습을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미치아는 타키와 서로 몸이 바뀌게 되고 타키를 찾아 도쿄로 가게 됩니다. 도쿄에서 우연히 타키와 만나게 된 미치아는 자신의 머리끈을 타키에게 전해줍니다. 그렇게 3년이 흐르고 타키와 미치아의 몸이 다시 뒤바뀌게 됩니다. 이번에는 타키가 미치아를 찾아 이토모리 마을로 출발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황혼의 시간에서 기적적으로 마주합니다. 그렇지만 황혼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타키는 미치아에 대한 기억은 잃은 채 불분명한 감정만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에는 큰 모순이 존재합니다. 분명 타키가 미치아와 몸이 바뀌게 되는 것은 미치아가 자신의 머리끈을 타키에게 줌으로써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치아가 타키에게 머리끈을 주는 이유도 이미 타키와 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물고 흘러가는 듯한 이야기는 관객들에게 다소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미처 따져볼 겨를도 없이 영화는 클라이맥스로 빠르게 나아갑니다. 너의 이름은의 이야기가 복잡하고 어지럽게 진행되는 이유는 바로 시간의 흐름 때문입니다. 영화 속에서 시간은 직선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시간은 마치 실처럼 한데 모여들어 형태를 만들고 꼬이고 엉키며 때로는 돌아오고 끊어지기를 반복해 그렇게 다시 이어져 매드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것이 영화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 속 아무런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주인공들은 그들의 순간이 교차됨으로써 서로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타키와 미차의 시간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이런 시간과 관계의 모습을 영화 속 달로서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너의 이름은에서 달은 총 4번 등장하며 자세한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달은 보름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타키는 미츠아와 몸이 바뀌지 않게 되고 바로 이날 타키의 머리 위로 밝게 빛나는 보름달이 떠오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달은 반달입니다. 타키가 미츠아를 찾으러 이토모리 마을로 출발하기 전날 우리는 반달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달은 황혼의 시간에서 나타나는 초승달입니다. 두 사람은 해성 충돌 직전 황혼의 시간에서 만나게 되고 멀리 초승달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름달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영화의 결말에서 타키와 미차는 결국 다시 만납니다. 누군가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나기 전날 밤 보름달이 떠오릅니다. 달은 보름달에서 시작하여 기울고 차오르기를 반복해 다시 보름달로 돌아옵니다. 타키와 미차의 관계, 서로가 서로의 형태를 만들고 꼬이고 엉키며 결국 돌아오는 매듭의 이야기를 감독은 변화하는 달의 위상을 통하여 그려냈습니다. 너의 이름은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소재는 우연과 필연입니다. 영화의 가장 중요한 순간, 특히 타키와 미치아가 만나는 모든 순간은 오로지 운과 우연에 기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영화의 한계람을 비판합니다. 영화의 이야기를 개연성의 근거에서 풀어나가기보다는 중요한 순간마다 감성을 끼얹어 얼버무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독은 우연과 필연의 경계에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혜성은 1200년을 주기로 다가오는 필연입니다. 이 혜성이 우연히 둘로 쪼개지게 되고 그 중 하나가 이토모리 마을의 재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영화의 기본 설정입니다. 그렇지만 해성이 둘로 쪼개진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티아마트 해성은 1200년 전 둘로 쪼개져 이토모리 마을에 추락했습니다. 다시 말해 영화에서 이토모리 마을의 비극은 필연적인 것이었으며 예견되었던 재앙이었습니다. 미야미지 가문 신사의 전통 의식에는 이런 재앙을 막기 위한 과거 마을 사람들의 염원과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미치아와 타키의 우연적인 만남도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서로의 운명은 끊임없는 시간과 관계의 무수비 속에서 필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치 타키와 미치아는 우연적으로 그리고 기적적으로 서로의 주변을 맴돌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어야 했을 운명, 필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재해와 재앙은 종종 우연처럼 다가옵니다. 멀게는 폼페이의 베수비오 화산 폭발부터 가깝게는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세월호까지 늘 우리의 주변에 맴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해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입니다.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히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2011년 발생한 일본 대지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었고 처절한 무력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눈앞에서 발생한 거대한 참사는 나약한 우리들이 견디기에는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그렇게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이런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합니다. 언제나 무력하게 그렇게 가슴 아픈 비극을 겪은 우리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영화에서 타키와 미치아가 적극적으로 참사를 극복하려는 모습은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합니다.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개척하고 만들어갑니다. 판타지적인 요소가 다소 가미되었지만 타키와 미치아가 자신들의 세계를 벗어나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 모습은 이들의 적극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영화에서는 선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미치아의 몸에 들어간 타키는 미치아의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감독은 방문의 경계를 통하여 이들의 세상에 단절과 연결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타키와 산악 앞 개울로 표현된 이승의 경계를 넘고 미치아가 빚은 술을 마시면서 그들의 단절을 극복합니다. 반면 미치아는 도쿄의 지하철을 탑승하며 타키의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미치아는 지하철의 문을 넘으며 타키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세상은 황혼의 경계를 넘고 마침내 교차됩니다. 주어진 운명을 바꾼 이토모리 사람들의 모습은 영화 결말에서도 나타납니다. 태시와 사야카는 결혼을 앞두고 있고 다른 마을 사람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희생자들에 대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따뜻한 추모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희생자들이 살아있다면, 주어진 운명이 기적적으로 비껴왔다면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감독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그들의 모습을 영화 속에서 보여줍니다. 물론 현실은 영화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는 타키와 미치아의 만남을 통하여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지만 우리들에게 조금은 쓸쓸한 여운을 남깁니다. 우리는 타키와 미치아처럼 몸이 바뀔 수도 그리고 시간을 거스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라져버린 이들에 대한 기억과 감정은 점점 무뎌져만 갑니다. 다만 지금의 우리가 과거의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손을 내미는 것뿐입니다. 그들을 잊지 않으며 잊혀지지 않도록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